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 바로 뉴스 코퍼레이션의 최신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저희 접근 방식이 좀 특별하죠? 맞아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 정말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숫자랑 보고서가 있는데 오늘은 그 대부분을 과감히 옆으로 치워둘 겁니다. 그렇죠. 대신 딱 한 가지 CEO 로보 톰슨의 발표문 그가 직접 준비한 연설에만 집중하려고요. 이게 사실 실적 발표에 진짜 알맹이가 담겨 있을 때가 많거든요. 네네. 마치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전쟁을 앞두고 발표하는 뭐랄까 출사표 같은 느낌이었어요. 출사표, 그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네요. 숫자는 과거의 결과일 뿐이지만 CEO의 말 속에는 앞으로의 방향과 철학이 다 녹아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의 미션은 명확해요. 이 생성형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이 미디어 공룡이 대체 어떤 생존 전략, 아니 어떤 반격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CEO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거죠. 시작부터 굉장히 도발적인 발언이 있었죠? 와, 정말 그랬어요. 정보와 데이터가 없다면 AI는 텅 비고 무지한 인프라에 불과합니다. 자, 이 선전포고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출사표의 배경이 되는 군자금, 즉 실적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2025 회계연도가 역대급 실적이었는데 2026년 1분기도 출말이 아주 순조로웠어요. 네, 총 매출이 21억 4천만 달러, 전년 대비 2% 늘었고요. 총 부문 EBTA는 3억 4천만 달러로 5% 증가했습니다. 솔직히 2% 성장이라고 하면 에게 그게 다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맞아요. 숫자만 보면 그냥 평범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성장을 이끈 두 개의 엔진이 바로 다우존스와 디지털 부동산 서비스였거든요. 아, 핵심 사업부 두 곳이군요. 네. 중요한 건 이 두 엔진이 워낙 강력하게 성장해서 다른 사업부, 특히 도서 출판 부문의 부진을 완전히 덮고도 남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들이 가진 저력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전체 성적표는 평범해 보여도 핵심 과목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서 평균을 확 끌어올린 우등생 같은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러 엔진 중 하나가 잠시 멈춰도 전체 배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CEO의 그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이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우리 주식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자사주 매입을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이거 그냥 주주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립 서비스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이건 시장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잘 벌 자신이 있으니 다른 데 투자할 바에 우리 회사 주식을 더 사겠다. 뭐 이런 배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단순한 주가 부양책을 넘어서는 거죠. 회사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확신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아주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싸움을 위한 전쟁 자금은 충분하다. 이걸 과시하는 셈이고요. 그럼 두둑한 전쟁 자금을 확인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선포한 전쟁, 바로 AI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CEO가 AI를 향해 날린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활기 없는 전기, 청구서 없는 건물, 기술 없는 칩. 그렇죠. 지난 한 1, 2년간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는 발언이에요. 모두가 AI가 콘텐츠를 대체할 거다. 이제 콘텐츠의 가치는 끝났다고 말할 때 정면으로 아니, 너희 AI의 심장은 바로 우리 콘텐츠야 라고 선언한 겁니다. 힘의 균형을 바꾸려는 시도군요. 네. 콘텐츠를 기술에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기술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 재정의한 거죠. 그런데 정말 의외였던 건 모든 AI 기업을 적으로 돌리진 않았다는 점이에요. 갑자기 오픈 AI의 샘 알트먼을 실제 지능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는 선구자라면서 엄청나게 칭찬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AI에 그렇게 날을 세우다가 갑자기 특정 인물을 콕 집어서 칭찬하는 건 이건 대체 무슨 전략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당근과 채찍이죠. 아, 당근과 채찍? 네, 이건 AI 전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메시지입니다. 샘 알트먼처럼 우리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파트너가 된다면 너희는 우리의 당근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시무시한 채찍을 맞게 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채찍의 구체적인 예시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어떤 예시였죠? 불법 복제된 책으로 AI를 학습시킨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딱 언급했어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로 행동하고 너희를 법정에서 끝장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물 증거인 셈입니다. 와,
CEO의 경고 메시지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직접 훔치지 않았더라도 도난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끈질기게 추적할 것입니다. 콘텐츠 범죄는 결코 이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와, 정말 영화 대사 같은데요. 끈질기게 추적하겠다라니. 이건 뭐 AI 산업 전체에 보내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네요. 정확합니다. 이 발언은 AI 개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신들의 그 화려한 기술, 그 밑바탕에 깔린 데이터는 대체 어디서 왔는가? 앞으로 콘텐츠 라이센싱 비용이 AI 개발의 핵심 변수가 될 거고,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 거라는 강력한 경고인 거죠. 알겠습니다. AI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그들의 자신감, 그 근원이 어디인지 이제 각 사업 부문, 그러니까 전투 부대들의 상태를 하나씩 점검해 보죠. 네, 좋습니다. 먼저 최정예 부대, 다우존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가진 바로 그곳이죠. 다우존스는 그들의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부문 매출이 무려 16%나 급증했어요. 16%요? 엄청나네요. 여러분, 이게 그냥 B2B 사업이 성장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데이터가 바로 AI 모델들이 가장 탐내는 정말 돈 주고도 구하기 힘든 아주 정제된 프리미엄 정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뉴스코퍼레이션이 왜 그렇게 AI에 강하게 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핵심 자산이 바로 이거군요. 바로 그거죠.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도 눈에 띄던데요. 전기차 충전소 데이터 플랫폼 에코 무브먼트를 인수했다고요? 네. 그리고 소비자 쪽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디지털 구독자가 11% 늘고 광고 매출의 68%가 디지털에서 나왔다는 점도 아주 인상 깊었고요. 이제 정말 신문사는 그냥 디지털 기업이라고 불러야겠어요? 다음은 디지털 부동산 서비스 부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CEO의 표현이 참 재미있었어요. 미국 부동산 시장에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있다고요? 맞아요. 저도 그 대목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심지어 모기지 금리가 5%대에 진입하면 다 같이 하이파이브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하하, 그렇죠. 아니, 하이파이브요? 제 생각엔 아마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파티를 열걸요. 하하,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위트 있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주력 사이트인 리얼토닷컴이 아직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매출이 9%나 늘었어요. 오, 그 비결이 뭘까요? CEO는 독창성과 품질을 꼽았는데 여기서도 흥미로운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경쟁사인 진로우보다 사용자 한 명당 방문의 수가 더 높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아,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단순히 방문자 수만 많은 게 아니라 아, 단골이 많다는 뜻이군요. 충성도가 높다는. 정확합니다. 찾아온 사람들이 계속 다시 찾아온다는 뜻이거든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탄탄하게 쌓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자, 그럼 이번엔 좀 아픈 손가락이죠. 실적이 부진했던 도서 출판 부문을 한번 보죠. CEO도 거센 바람을 맞았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는데요. 네, 그런데 그 원인을 들어보면 수긍이 갑니다. 첫째는 엽기적 효과 때문이에요. 작년에 제이디 벤스의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그가 부부통령 후보로 지명되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팔렸거든요. 아, 그랬었죠. 이걸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인생 최고의 기록으로 마라톤을 완주했는데 바로 다음 날 또 그 기록을 깨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비교 자체가 좀 불공평한 거죠. 와,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죠? 네, 주요 도서 유통업체 한 곳이 문을 닫을 것 같아서 거기에 깔린 돈 1,300만 달러를 미리 손실로 처리해버렸어요. 악재가 겹쳤군요. 그렇죠. 이런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RF 쿠앙의 신작 카타바시스나 하펄리의 미공개 단편집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최근 주문량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신호를 준 거죠. 이 도서 출간 이야기에서 정말 제 눈을 의심했던 데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찰리 커크 암살 사건 이후에 9월 한 달 동안 성경 판매 매출이 작년보다 65% 이상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이건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희가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견해를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요. 네, 물론입니다. 이건 거대한 사회적 충격이 어떻게 곧바로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서점에 젊은 고객들이 대거 유입되었다는 보고까지 있었다고 하죠. 이런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 또한 미디어 기업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고요.
마지막 부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스 미디어 부문인데요. 여기 실적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매출은 겨우 1% 늘었는데 이익, 즉 EBITDA는 무려 67%나 폭증했어요. 이거 마법 아닌가요? 비용 관리의 마법이라고 할 수 있죠. 허리띠를 얼마나 졸라맸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매출이 제자리 걸음일 때 수익성을 극대화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을 증명한 거예요. 특히 뉴욕포스트 성장이 무섭더라고요. 맞습니다. 광고 매출이 19% 늘었는데 그중 90%가 디지털에서 나왔어요. 심지어 내년 초에는 서부 해안을 겨냥한 캘리포니아 포스트를 창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에도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죠. 아, 그리고 CEO가 깨알 같은 자랑도 하나 끼워 넣었죠. 하하, 맞아요. 자신들이 소유한 럭비팀 브리즈번 브론코스가 호주 슈퍼볼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슬쩍 분위기를 띄우더라고요. 가끔 저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뭐 전략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모든 부대들의 상황을 종합해보죠.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독점적이고 가치 있는 프리미엄 콘텐츠를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더 비싸게 팔고 또 어떻게 철저하게 지킬 것인가, 이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다우존스의 전문 데이터 사업 강화, 리얼터.com의 자체 컨텐츠 제작, 신문사들의 유료 구독자 모델까지 모든 전략이 그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여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뉴스 코퍼레이션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실적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AI 시대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일종의 독립선언문처럼 들렸어요. 독립선언문이라? 네, 낡은 미디어 제국이 기술의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기술을 지배하는 새로운 규칙 제정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컨텐츠가 너희 AI의 연료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연료에는 비싼 값이 매겨질 것이다. 아주 명쾌한 정리네요. 그 독립선언문을 들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뉴스코퍼레이션의 CEO는 도둑맞은 콘텐츠를 사용한 모든 AI 모델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 AI 서비스들은 과연 어떤 데이터를 먹고 그렇게 똑똑해졌을까요? 그리고 그 데이터의 진짜 주인에게는 과연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질문 하나에도 그런 배경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한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엿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기술과 창작물이 공존하는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으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이 고민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